1355년 프랑스 파리 대학의 총장이자 신학자인 니콜 오렘은 당시 국왕 샤를 5세에게 한 권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제목은 더 모네타, 화폐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숫자를 조작하여 시민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찬탈하는지 기록한 위험한 폭로서였습니다. 오렘은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폐는 통치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담보로 발행된 공공의 도구다. 당시 왕들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금화에 구리를 섞어 유통시켰습니다. 금의 함량을 20% 줄이면 왕실은 앉은 자리에서 20%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오렘은 이를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라 정의했습니다. 700년이 지난 2026년 현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화에 불의를 섞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은행의 전산망에서 숫자를 늘립니다. 2021년 1월 미국의 통화량 지표인 M2는 약 19조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이 수치는 25조 달러를 상회합니다. 지난 5년간 약 30% 이상의 화폐가 추가로 인쇄되었습니다. 오렘의 공식에 따르면 화폐 공급의 30% 증가는 곧 시민이 보유한 기존 화폐 가치의 30% 파괴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5년 전과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실제로는 30%의 노동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스템에 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1355년의 금화오염과 2026년의 숫자 팽창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궤적을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 세뇨리지의 수학. 오렘은 화폐 가치 훼손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을 세뇨리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군주가 화폐를 오염시키면 시장의 가격 체계가 정직함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6년 현재 주요 도시의 주거비는 평균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지수는 누적 3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명목 임금의 상승률은 18.5%에 그쳤습니다. 임금이 올랐음에도 당신이 더 가난해진 이유는 시스템이 발행한 통화량이 당신의 임금 상승 폭을 2배 이상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오렘은 이를 수탈의 기하학이라 불렀습니다. 소마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자산 가격은 선행하며 상승하고 노동의 대가는 후행하며 하락합니다. 그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 바로 중앙은행이 가져가는 현대판 세뇨리지입니다. 14세기의 데이터도 이를 증명합니다. 프랑스 왕실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파리의 빵값은 3개월 만에 2배가 올랐지만 성곽을 쌓던 노동자들의 이 땅은 동결되었습니다.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스템은 가장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주머니부터 비워냅니다. 통계의 전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 오렘은 화폐론 제15장에서 중요한 심리적 현상을 지적합니다. 나쁜 돈이 시장에 풀리면 사람들은 좋은 돈을 깊숙한 곳에 감춘다. 훗날 그레샴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현상을 오렘은 200년 먼저 간파했습니다. 현대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법정 통화의 가치가 매년 5%에서 10%씩 희석될 때 자본가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달러나 원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 즉 금, 부동산 혹은 발행량이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2021년 온스당 1,800달러 수준이던 금 가격이 2026년 현재 시세 적용 달러까지 치솟은 현상은 오렘이 말한 양화의 은닉과 일치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정작 본인들은 화폐를 믿지 않고 실물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렘이 말한 붕괴의 전조입니다. 시장에 가짜 돈 악화이 넘쳐날수록 진짜 가치 양화를 가진 것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가격을 탕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렘은 단순히 위기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폐론 후반부에서 자산을 지키는 물리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불변성입니다.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것만이 가치를 저장할 권리를 가진다. 14세기의 생존자들은 왕이 만질 수 없는 자산으로 부를 이전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화폐 가치 폭락기의 상인들은 은하를 보석이나 희귀금속 혹은 해외의 안정적인 통화로 교환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앙화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자산별 수익률을 분석하겠습니다. 통화 팽창기에도 가치를 보존한 자산들의 공통점은 공급의 경직성이었습니다. 공급이 알고리즘으로 제한된 자산, 지리적 한계가 있는 토지,
그리고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적 지식. 이들은 통화량이 30% 늘어날 때 50% 이상의 가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렘은 강조합니다.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에 있다. 당신이 보유한 자산 중 정부나 기관이 버튼 하나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 비율만큼 당신의 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니콜 오렘이 1355년에 쓴 이 위험한 책은 700년 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에 소유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을 통한 확인한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화폐의 팽창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의 대가는 갈수록 희석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경제의 결함이 아니라 오렘이 간파했듯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해법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습니다. 명목 임금의 상승률에 속지 마십시오. 실질 구매력 하락 지수와 통화 공급량의 상관계수를 주시하십시오. 오렘이 제시한 생존의 길은 단순합니다. 발행 주체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진짜 숫자를 확보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당신의 시간을 보존해 줄 것입니다. 700년 전의 낡은 필사본은 오늘날의 모니터 속 전광판보다 더 날카로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시스템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의 밖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구축합니다. 니콜 오렘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숫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